안 되면 되게하라, 불가능은 없다 의 구호처럼 강한 정신력의 상징인 이곳. 오늘은 대한민국 특수부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컨텐츠 많죠. 하지만 여기가 어디입니까? 국방TV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모든 소스들을 다 차곡차곡 다 파봤습니다. 보안이 허락하는 내 가장 제대로 된 특수부대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테러 부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테러 부대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에 있다. 뭐 이건 당연하지만 그거보다도 이 국가가 지정한 대테러 부대가 있고 이 또 다른 대테러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 지정 대테러 부대, 그 중에 몇 개 부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복합 테러 등의 이 대응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대테러 방지법을 시행을 했죠. 이 테러 방지법에 따라서 국가 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 대응 부대를 지정을 했습니다. 전통의 강자로 알려진 빅4라고 합니다. 이 출신분들이 왜 육군이 먼저 나오냐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냥 순서는 없습니다. 자, 육군의 707 특임단, 해군의 특수전 전단 특임대, 그리고 경찰 특공대, 해양경찰 특공대가 그 빅4에 해당하는 대테러 대응 부대들입니다. 그리고 빅4 플러스 1이 됐습니다. 하나가 더 생겼다는 얘기죠. 최근에 화생방 사령부 산하 2사 화방 특임대가 국가 지정 대테러 부대에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먼저 육군 특전사 뭐 다 아시죠? 그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로 손꼽히는 707 특임단이 있습니다. 707 특임단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실제 모델로 알려지며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707 특임단은 육군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의 이 직속 병력이자 특수전 사령부의 가장 엘리트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죠. 특임단 707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예전에는 특임대였는데 왜 이름이 바뀌었어?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부대 규모가 늘어나면서 특임단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면 707 특임대라고 했을 때 대대급 병력? 그렇죠. 특임대였을 때는 대대급. 그래서 지휘관도 대대급 지휘관이었죠. 지금은 단이 됐으니까 단급 지휘관이 되신 거고. 707 특임단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총 6개 지역대로 구성된 707 특임대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대테러 임무와 함께 요인 경우, 국내 혹은 국제 행사, 이 해외 파병 등 그리고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정밀한 직접 타격 등의 그런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죠. 특전사 최초의 대테러 부대가 그럼 707이냐? 답이 뭘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정답은 606 부대입니다. 1978년에 창설된 606 부대는 주로 대통령 경호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1980년도에 27 특공 부대로 개칭이 되었고요. 이후 27은 대통령 경호 전담, 707은 대테러 임무 특화해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덧붙여야 됩니다. 대북이나 군사적인 사건에는 707이, 국제 테러 조직이나 지상 테러 같은 경우엔 경찰 특공대가 주가 돼서 대응합니다. 이해하기 힘드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테러범이 서울에서 총을 난사하면서 테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테러범의 국적이 이 북한이다 혹은 북에서 파견된 병력이다. 그러면 707이 주 대테러 부대가 되는 거고요. 해외에서 유입된 테러 세력이다 혹은 국내에서 자생한 테러 조직이 총이나 폭탄을 가지고 테러를 서울에서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경찰 특공대가 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경찰 특공대가 주가 됐는데 그럼 707은 손가락만 빨고 있느냐? 아닙니다. 707도 분명히 도와주죠. 그래서 이들이 국가 대테러 부대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707 특임단 선발의 기준입니다. 대원 선발 기준은 이 보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특전사 내부에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특별히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선발되는 것도 힘들지만 자대에 가면 또 특수한 전입 교육을 통해서 대테러 요원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임무별로 특화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정예 부대인 만큼 어마어마한 체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막 하면서 막 알통구보하고 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 특전 사령관이 사령관으로 재직을 할
때에 사령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차를 타고 이 영내를 이동 중에 한 무리의 대열이 구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차 안에 제가 타고 있었던 거죠. 이 사령관이 동승한 비서에게 잠깐 이 옆에 뛰는 게 누구지? 비서가 싹 봤죠. 그러더니 707입니다. 그러더니 창문을 쓱 열더니 야 707 빨리 안 뛰어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이 대열이 정말 순간 이동하듯이 확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에서. 스피드건으로 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속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육군 병장 출신인데 그래서 일반 육군 부대의 구보 속도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아무리 제대한 지 오래됐어도 야 니네 빨리 안 뛰어라고 얘기한 그 구보 속도가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구보 속도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빠르던데요 라고 했더니 사령관님은 우리 707은 더 빨라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뭐 이거 구보 속도가 체력의 기준점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외줄 타기니 이분들이 하는 평소 체력 훈련들을 보면 저러니까 707에 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느껴지실 거고, 제가 아는 델타포스에 유명한 전술 교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랑 되게 친한 교관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707과 연합훈련을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707이 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함께 가장 뛰어난 인원이었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델타포스 부대원들의 이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탕발림 같은 말을 잘 안 해요. 삶이 직선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돌려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물론 제가 한국에서 왔고 한국 친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게 이만큼은 있겠지만 이만큼이 사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 제일 또 궁금하신 거 707 특임단의 장비,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연말까지 해야 돼서 이제 간단히 말씀만 드릴게요. 그리고 이 707 특임단은 이 장비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특전사 전 병력 중에서 해외에서 생산된 최고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이 몇 안 되는 부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여단에 비해서 장비 선택이나 사용이 매우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 사용하는 총기 역시 너무 다양해서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권총은 9mm 권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리볼버는 아니겠죠. 리볼버도 편지에 잡혀있나? 기관총은 9mm,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MP5나 아니면 MP9 같은 건 물론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소음기를 장착할 수 있고요. 소총은 5.56mm, K1, K2도 당연히 편지에 잡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외국 회사들 제품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7.62mm 지정 사수용 소총을 사용을 합니다. 저격수는 308, 338, 59경의 이 다양한 총기들을 임무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기가 다양하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다양한 총기들을 임무에 맞게 쓰려면 그 어떤 총기라도 다 익숙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총기가 다양하다는 거의 증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훈련에 할애를 하는지 이 역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707 특임단 분들도 만나보셨죠? 그죠? 하나같이 좀 자부심이 높았고요.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애정이 되게 많은 편이었어요. 내 부대가 최고의 부대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이건 믿음입니다. 그분들한테는 707이 성경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707을 떠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슬퍼서 막 울고 술을 드시고 이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분들도 부대를 다 사랑하겠지만 제가 만나본 707 부들은 조금 그게 더 높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특수부대가 이 특징이 뭐냐면 어디 앞에서 나서는 거를 평소엔 잘 못해요. 어디 가서 사진 찍혀도 안 돼, 어디 가서 내가 뭐 한다고 얘기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눌려 있죠. 근데 이 경쟁심이 한번 발동을 하잖아요. 몸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 말고는 경쟁심이 그 다른 거를 채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기 싫어합니다. 그게 기억에 남네요. 이거 여담인데 얘기해도 되나? 네. 태양의 후예가 되게 유명해진 다음에 저한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왔어요. 진짜 707 사람들 잘생겼냐고, 저 송중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한 대답이 있습니다. 이게 방송용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707은 휴가가 되면 부대 앞으로 여자친구분이 오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실전을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있었을 때 자이툰 부대가 거의 철수하기 직전이었어요. 2007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 아르빌에 도서관을
자이툰 부대에서 지어주고 있었는데 그 관련 인원들이 부대 밖으로 나가면 경호 작전을 해야 됩니다. 전쟁터니까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그 경호하시는 분들이 707이었어요. 약간 티가 나요. 707 분들은 조금 티가 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다른 파병하신 분들이 이 몸이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경호 교육을 받았으니까 조금 이 총 쥐는 자세나 뭐 엄지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보통 조종관 안전이 돼 있으면 조종관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707 분들은 엄지손가락을 언제나 딱 걸고 있더라고요. 요게 엄지손가락을 걸고 있는 사람과 걸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만약에 적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을 사격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내려야 됩니다. 근데 올리고 있는 사람은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만큼 실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바로 다음 순간에 교전이 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잘 훈련된 특수부대는 특별히 뭐를 잘하는 게 아니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내가 언제나 바로 다음 순간에 교전을 할 수 있다는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특수부대입니다. 유수의 특수부대원들도 만나보셨잖아요. 비교가 딱 돼요? 이 질문을 제가 미군 특수부대 분들한테도 해요. 특히 한 40년 근무하신 분들은, 특히 미군 특수부대는 한국군도 많이 만나지만 열 몇 개국의 특수부대도 만나고 전쟁터도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걸 한번 살짝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교하면은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언어하고 머리 색깔하고 입는 군복하고 장비만 틀리지 그냥 똑같은 인성과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특수부대가 하는 임무는 다 똑같거든요. 정말 특수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야 되고 국가가 시키면 어떤 거를 희생해서라도 임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이 사람들은 몇이 없어요. 인종을 떠나서 그 성향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피만 다른 형제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해군 특수전 전단에 소속된 흔히 UDT-7이라고 하죠.